꽝 잡는 게 매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풍 잡는 건 무엇일까요? 채식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병이 있습니다. 통풍입니다. 통풍은 과도한 요산 결정체로 인한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통풍은 동양보다 서양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에게 많은데 통풍은 남성에게 많습니다. 통풍 환자의 90%는 남성입니다. 예전에는 50에서 60대 남성에서 많이 발병했는데 요즘은 젊은 남성층에서 급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서구화된 육식 위주 식습관과 저탄고지 다이어트 그리고 치맥 열풍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라서 통풍 환자도 많이 보았지만 개인적으로도 통풍에 걸려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뇨 치료를 위해 당지수가 낮은 음식 즉 고기, 생선, 우유, 달걀 같은 것을 주로 먹은 탓이었습니다. 그 일은 영양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채식으로 전환하면서 당뇨와 통풍을 다 잡긴 했습니다. 통풍의 발생 위치는 엄지발가락이 가장 흔합니다. 그 외 발목, 무릎, 팔꿈치, 손가락에도 생깁니다. 만성 통풍으로 가면 통풍 결절이 되면서 관절에 변형이 생깁니다. 보존 치료에 실패하면 수술로 관절이나 연부 조직에 침착된 하얀 분필가루 형태의 요산 결정체를 긁어내기도 합니다. 요산은 퓨린이란 물질이 든 고단백 식품을 많이 섭취했을 때 증가합니다. 퓨린은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해산물 등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술도 통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소모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서 한시적인 탈수 상태가 됩니다. 신체의 수분량이 적어지면 이미 요산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요산의 결정화가 쉬워져 통풍 증상이 생깁니다. 흔히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에 통풍이 잘 발생합니다. 술의 종류에 따라 위험도는 다릅니다. 맥주는 통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맥주의 주재료인 맥라에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류주도 관계가 있는데 와인은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와인이라도 많이 마시면 통풍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과음은 삼가야 합니다. 치맥은 치명적입니다. 고지방, 고단백 식품인 닭튀김에다 퓨린이 많이 함유된 맥주가 가미되었으니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치맥을 많이 먹는 여름날 통풍 환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 채소, 통곡물, 견과류, 풍류는 통풍 발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통풍 발생을 예방합니다. 섬유질이 장내 요산을 대변으로 배출하고 소변이 알칼리화해 요산 배출이 촉진되고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염증 발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약으로 쉽게 통증을 잡기도 하는데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급성 통풍 발작 시 사용하는 콜키치는 효과적인 약이지만 면역 억제제라서 장기간 복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중 요산 수치를 내리는 약으로 자이로릭 또는 페브릭이 있고 요산 배출 촉진제로 프로베네시드나 유리논 등이 있는데 이 약들은 간 기능 장애, 신장 결석,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통풍약은 염증은 없애지만 요산 결정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이 서서히 파괴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통풍약에 의존하는 건 마치 불이나 사이렌이 울리는데 불을 끌 생각은 않고 시끄럽다며 사이렌만 꺼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환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발병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병의 원인이 뭐든 다 뜯어 고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약을 써서 통증이 줄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통풍을 유발한 나쁜 생활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통풍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러니 통풍은 생활습관만 바꾸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됩니다. 요산을 증가시키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됩니다. 채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쌓인 요산들이 녹아내리면서 완치가 가능해집니다. 결론은 통풍은 예방과 치료가 매우 쉬운 병입니다. 채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